자, 전문가님, 일단 우리 황금 ST 같은 이러한 종목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시세를 줬는데 사실 이제 뭐 지수와 다르게 이제 종목별로는 지수가 뭐 떨어지나 오르나 워낙에 요새는 이제 개별 주행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또 내일 오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네. 경기 민감주가 요새는 시세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조선, 해운, 뭐 건설, 뭐 화학 네. 이런 종목들일 텐데 하나씩 우리가 맨날 매일매일 이제 시세를 다르게 줘요. 오늘은 조선이 떨어졌지만 어제는 올랐고요. 오늘은 철강 쪽에서도 중소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도 철강 금속 쪽에서 오늘 종목들이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주도주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건 알겠는데 다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짰을 때 굳이 내가 들어간다면 어디 쪽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의 모습에서는 전혀 사실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일단 경기 민감주 네.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그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가격이 계속 또 오르고 뭐 건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건설주도 많이 올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군 내에서 뭐 소형주들, 그 다음에 또 실적이 급하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또 다른 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른다 하면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경기 민감주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조정을 거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조선주 지금 잘 간다더라 해서 지금 추격 매수해야지 이렇게 가버리시면은 잘 가는 종목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환 사이클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하기가 좋은 종목군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목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목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목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또 이 목재라는 부분 자체는 물론 자국 내 생산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 물량들이 결국은 넘어 들어오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출 대란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가 없어요. 아. 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싣고 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계속 오르고 또 이 목재라는 것이 물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대부분 목재 주택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네. 소요가 많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이 쪽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종이라는 부분이 지금 특히 골판지,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다 보니까 포장재의 소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재가 계속 사용되고 거기에 따른 펄프용 목재가 계속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답은 네. 딱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주가라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해져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순환 매수가 들어오기 쉽고 매수가 유입되기 쉬운 쪽은 제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목재용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포장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역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쪽으로 타이밍을 지금 노리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좀 쉽게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목재 쪽을 상당히 또 주요 있게 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건설에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정책에 관련해서도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당히 흐름이 좋고 이제는 원자재 쪽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또 우리가 후발주자가 되느냐 쪽은 또 목재를 뽑아 주셨습니다. 당장 시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어떠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단 한 번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망감을 안겨다 주신 분이 없습니다.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내 계좌에 불기둥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아주 확실하고 획기적으로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만큼 많이 주시는 분 없어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방송 끝나면 바로 보안 코드 걸어놓습니다. 사칭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면 또 내 계좌에 불기둥을 굴릴 수 있는 방법 꼭 제시해드리고 어떠한 종목인지도 제가 생방송 중에 꼭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목재 쪽을 굉장히 오늘 유념 있게 보시나 봐요. 사실 이게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는 처음 얘기하지만 제가 별명이 악마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우리 전문가님께는 단 한 번도 양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악마의 모습을 좀 뿜뿜하고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러한 황금 ST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 너무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전문가님 이건 이미 이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네.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목재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목재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재 관련주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건설주를 보라든지 뭐 재질을 보라든지 뭐 택배 쪽을 보라든지 그렇게 따지면 포괄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유념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어디 쪽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목재라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멀리 보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무슨 테마주 아니면은 무슨 정치인 관련주 이렇게 되면은 귀가 솔깃해지는데 뭐 철강 관련주 아니면은 건설 관련주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주 또 특히 지금 말씀드린 목재 관련주 이러니까 뭔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에이 그런 거 사서 언제 돈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걸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면은요. 목재 관련주가 결국 어디에 가냐 하면은 쿠팡 관련주하고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금방 또 귀가 솔깃해지시거든요. 네. 사실 쿠팡의 이슈가 이제 미국 시장 상장 때문이었고 뭐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2배, 4배지 3배씩 막 올라버렸고 동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쿠팡도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상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뭐 나올 이슈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쿠팡이라는 업체가 결국은 택배 배송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택배 배송에는 결국 포장재가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골판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 골판지는 결국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뭐 신문지 같은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제지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뭐 물류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 하나의 키워드를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퍼즐 맞춰지듯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으로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온라인 배송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와 더불어서 한마디로 종이 재지 관련주 이쪽 물류 운송 쪽을 한마디로 좀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봤어요. 쿠팡 관련주와 재지 관련주 우리가 이쪽을 좀 유념 있게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종목에 관련해서 또 기가 막히게 조금 더 축약을 한번 해봐야겠죠.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5종목이 넘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빨간불을 켜실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휴 지나고도 또 빨간 기둥 제 옷 색깔처럼 이런 빨간불 그릴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하게 최고의 전문가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률 자랑 한 종목만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익률표 일단 보면 사실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가장 또 높은 이 시세를 줬거든요. 오늘 시장 속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단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장비 쪽 특히나 이 비메모리 쪽에
쪽에 수혜가 있는 이런 종목들, SK 하이닉스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머티리얼즈와 비슷하게 하나 마이크론이 같이 엮였는데 이 종목은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어요? 반도체 참 쇼티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예, 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중대형주 쪽을 추천을 드리면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큰 종목들 이것만 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을 유념해서 좀 보시고 투자를 노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얘기하시고 그 종목은 나는 샀는데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만 연결을 시켜버리시니까 맞아요. 투자의 방향이 네. 좀 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도 매우 좋은 종목들이고 나중에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치고 차이점, 빠질 네,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네네, 반도체 이런 소부장 종목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관련해서 추구장창 깊게 어떠한 기업에 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어디 쪽에 수혜를 받고 어디 쪽에 이슈가 붙어서 시세를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사실 하나 마이크론만큼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을까요, 전문가님? 종목을 사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네. 그러면 몰라요, 우리가. 예,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종목이나 네. 이런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하나 마이크론은 오르고 분위기는 좋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왜 안 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앞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데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메모리 분야가 아니고 비메모리죠. CPU라든지 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대한 장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메모리 분야인데 주가가 거기는 쉽게 오르질 않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반도체 쪽에 어떤 전문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린 장비가 어떤 게 있으면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론은 주가에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넘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차트상으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면요. 주가는 1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다시 고점을 찍으면서 더 고점 경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쪽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을 노리셔야 되는데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가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수가 되니까 초대형주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처럼 저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답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눈앞에 답을 두시고 어디 자꾸 딴 데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마이크론은 또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은 네. 조정 거쳤다고 종목이 바로 약세를 타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념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단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실만 커지기 일보 우리가 직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라든지 언제쯤 내가 이 종목에 관련 시세를 줄 수 있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다. 방송 끝나면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우리끼리만 수익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